네, 안녕하십니까. 이수현입니다. 영상물을 제작하기 전에 오랜만에 마당 한번 둘러봤습니다. 내비 소리가요 엄청나게 커요. 지금 막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크게 들려요. 내비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빨갛게 익은 석류도 한번 구경해보고, 감도 얼만큼 열렸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앞마당에 있는 메롱나무죠, 연산홍 나무도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집을 짓게 되면은 정원을 조금 크게는 아니지만 작게 갖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지금 건축을 하면서도 보니까 건축주분들이 다 원하는 게 소망들이 다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거의 하자 때문에 거의 전쟁을 하듯이 집을 짓는 것처럼 건축주분들한테 많이 인상이 있는데요. 시공하시는 분들 잘 만나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한 단계 나아가서 건축주분들이 꿈꾸는 집까지도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건축주분들이 자기의 그 원하는 것을 집을 통해서 이뤄내는지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목은 소망이 반영된 집 짓기입니다. 건축주의 하고자 하는, 의도하는 그런 소망이 반영된 집 짓기라는 내용으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건축주분들이 그 지은 집들을 보면 도담도담, 봄햇살집, 동백꽃집, 아라연, 여원제, 세랑제, 이런 이름들을 보면 집에 대한 애착뿐만이 아니라 또 집을 통해서 건축주분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이런 게 좀 읽혀지잖아요. 그래서 실제 건축에서 어떻게 그 꿈들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사례를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건축 중인 집인데요. 이 집을 보면은 뒤에 야산이, 조그만 산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집 더 뒤쪽으로 보면은 나무가 좀, 나무 군락들이 보이죠. 이게 팽나무더라고요. 처음에는 갔는데 배나무 때문에 잘 안 보였었는데 건축주분이 그 뒤쪽으로 창을 크게 내서 팽나무를 좀 보고 싶대요.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세하게 이제 보니까 팽나무가 거의 느티나무보다는 더 느리게 크겠죠? 거의 한 300년? 300에서 400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1, 200년은 죽기 넘고요. 그런 팽나무가 새끼들을 낳아가지고 군락을 이뤘어요. 애미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끼나무들이 한 6그루, 7그루 정도, 아니 많게 10그루 정도가 산에 싹 퍼져가지고 군락을 이루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장관이에요. 정말 커요. 하루는 이제 건축주분이 거기 앉아있는 걸 봤는데 나무가 정말 크더라고요. 큰 나무 밑에 개미가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것처럼 굉장히 작게, 사람이 이렇게 작게 보이는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뒤쪽에 있는 팽나무 숲을 볼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해서 뒤쪽 면으로 해서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큰 창을 냈습니다. 네, 큰 창을 냈죠, 그죠? 그래서 창 사이즈가 대략 1200에 1000 정도 되는 그런 창 사이즈를 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떤 위치냐면은 싱크대에 있는 그 위치거든요. 주방 위치여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부장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런데 건축주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조정을 하시겠지만은 싱크홀 바로 윗부분에 창이, 대형 창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보면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되게 멋있게 기능적으로 뛰어나면은 돈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돈을 아끼자 보면 좀 허접해 보이고, 그 다음에 뭐 방을 크게 빼면 거실이 작아지고, 한계를 강화하면은 희생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 상부장 대신에 창을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을 통해 가지고 어떤 모습이 나올지 대략 한번 사진으로 찍어봤습니다. 팽나무 숲이 굉장히 크게 보이죠? 정면으로 큰 나무가 딱 붙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산에 많이 가서 놀고 그랬는데, 동네 친구들이랑 동생들이랑 같이 저 팽나무 야산에 가서 많이 뛰어놀던 그런 추억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팽나무와 관련된 추억을 반영한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 있는 집은요, 이번에 집은요, 네, 어떤 거냐면, 뒤에, 기암절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큰 암벽이 있고요, 뒤에 숲이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처음에 이 터를 살 때, 일단에 9억이 있었는데, 이 터를 살 때, 뒤에 암벽, 기암절벽을 보고 샀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천창이나 아니면 측면에 있는 창을 통해 가지고 산을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뒤에 보이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박공 지붕 쪽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은 큰 창이 있죠. 네, 대형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창이 있는데 상당히 큰 창이 되겠습니다. 대략 1200에 1200 정도 그 정도 되는 큰 창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1층에서 거실 겸 주방에서 보게 되면은 그냥 그 벽면에 보면 산이 모양이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단풍 든 모습이라든가 눈이 내린 모습, 그리고 초록이 시퍼렇게 나뭇잎이 시퍼런 그런 산 모양, 다양한 계절의 그 느낌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제일 멋있는 거 저는 눈이 온 날 그 경치를 봤는데 제일 멋있더라고요. 환상적이었습니다. 환상적. 그리고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는 약간 가을로 접어드는 그런 시기의 모습이네요. 그죠? 약간 그 나뭇잎이 단풍이 조금 들어가고 있네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봤을 때, 그러니까 지붕이 되겠네요. 천창을 3개를 파노라마 형태로 이렇게 3개를 나란하게 놨습니다. 그래서 영화 필름을 보면 컷 되지만 연속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 집에서는 천창을 3개를 나란하게 놔서 길게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를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들이 방에서 누우면은요 정확하게 뭐가 보이냐면 하늘이 보여요. 정확하게 각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별빛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천창을 배치를 했습니다. 약간 조명이 들어가 있는 최종 사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형 창으로 외부가 보이죠, 그죠? 네,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파노라마 형태로 산 모양도 보이고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그림으로 다시 한번 또 인테리어를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건축주분이 원하는 건요, 뭐냐면 집에서도 산의 그 느낌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이라든가 천창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집에 있지만은 그것이 거의 내가 산에 있는 것처럼, 산에 별장이 있는 그런 느낌을 갖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화순의 유명한 가볼 곳 관광지 중에서 세랑지라고 있더라고요. 세랑지. 저도 잘 몰랐는데 CNN에서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50선 중에서 한 곳이 세랑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단풍 든 모습이 저수지에 비치는 모습, 아니면 물안개 모습, 그게 굉장히 환상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다시 가보고 싶은데요. 제가 갔을 때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아주 많이 부는 그런 장마가 지기 전에 그런 날씨였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세랑지가 앞으로 이렇게 보이는 전경이 있는 그런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은 과연 어떻게 디자인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태어났던 고향에도 보면 저수지가 있는데요. 거의 보면 저수지 이렇게 산 쪽으로 해서 택지를 만들어 가지고 많이 분양을 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저수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과연 데크를 어떻게 만들고 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집을 어느 쪽을 앉힐 것인가, 이런 거와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집을 지을 때 건축주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지을 때 갑자기 생각 안 나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놓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비해서 그런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메모로 좀 이렇게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 그걸 반영해 가지고 뺄 건 빼고, 그 다음에 강조할 건 강조하고, 그게 정리가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건축주분이 막 그 원하는 것들을 수없이 얘기를 하게 되면 건축하는 사람이,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요. 강약이 있고 또 한 개를 집어넣으면 한 개를 빼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원하는 것들을 다 집어넣으면요, 취사 선택에 대해서
건축 시공자나 아니면 설계자가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최종적인 결정은 건축주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것들은 빼고 어떤 것들은 넣어야 될 것인가 결정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리가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내 의도를 전달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좀 더 나아가서는 뭐 자재라든가 기타 구상하는 것들, 방해 이런 것들도 항목별로 좀 리스트를 만들어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네, 다음에 집은요, 여기는 힐링 전나무 숲집이라고 이름을 줘봤어요. 여기 집 지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아요. 뭐가 좋냐면요, 여기도 이제 야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산의 그 각도가 글쎄요, 한 10도 정도 될란가요? 네, 그런 산인데 석축을 쌓아가지고 높이가 굉장히 높아. 석축이 대략 한 2m 정도 되니까. 그래서 길에서 봤을 때는 대략 한 4m 정도? 3m에서 4m 정도의 그 높이에 기초가 있어요.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집이 한 5m 정도 되니까 적어도 한 10m 정도, 11m 정도가 돼요. 이 집은 꼭대기에서 보면은. 집을 지을 때 보면요, 여름인데도 그 산에 뭐가 많냐면 전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어요. 꽉 들어차 있거든요. 그래서 침엽수 이파리가 나는 그 향이 그대로 그냥 밀려와요. 집을 짓는데도. 그래서 정말 청량해요. 너무 습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통통한 그 느낌이 그대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집을 지은 다음에 창문만 열어놓으면 완전 자연 에어컨이에요. 거기다가 피토치드까지 뿌리는 힐링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을 지을 때는 오픈 공간 통해 가지고 전나무 숲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샤워 하는 공간, 샤워 부스 같은 경우에도 천창을 통해 가지고 숲을 보면서 샤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제일 멋있는 곳은 아마 샤워실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그 야외 온천욕 같은 게 되게 멋있잖아요. 밖에 눈이 딱 있는데 따뜻한데 되게 온천욕을 하게 되면 되게 스릴이 넘치잖아요. 그와 같이 이 집 같은 경우에도 밖에 눈 온 날 전나무 숲을 딱 보면서 샤워하면은 굉장히 환상적인 그런 느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은 뒷산에 있는 전나무 숲의 특징을 살린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조망이 좋기 때문에 대형 창문을 통해 가지고 저 멀리 앞쪽에 있는 산자락을 굽어보는 그러한 조망도 강조한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4가지 정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걸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제목을 붙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적인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건축주들이 집을 지을 때 보면 나타내고자 하는 아니면 또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잖아요. 소원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짓고 난 다음에 후회할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정리를 하셨다가 설계하는 파트너라든가 아니면 설계비가 아까워서 만약에 그냥 곧장 건축업자한테 의뢰를 한다고 한다면 건축업자한테라도 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서 저는 이러이러한 집을 짓고 싶어요 라고 꼼꼼하게 설명드리면 훨씬 자기의 의도나 소원들이 반영된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